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8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발표에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행정통계는 노동시장 전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및 상실 과정에서 시차도 있어 9월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 적자로 편성한 내년 예산은 일자리와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 57만 개 창출을 유도하는 등 총 200만 개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에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호우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재난관리원 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대규모 일자리 충격이 예견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거나 외려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산업의 신규 채용 계획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 잠재력을 갖춘 호황 산업 중심으로 고용 확대 유인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국내 기업 고용 규모 4위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쿠팡이 배송과 물류 업무 관련 인력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 규모와 별개로 쿠팡이 고용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 고용 인력이 많아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의 절반이 올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의 규모를 늘리는 등 이 분야 신규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530곳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입사 당일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지원자가 면접에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는 등 이른바 고스팅 인원들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스팅 현상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게임 업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주 52시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 기업 스마일게이트의 노동조합 SG길드 측은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 직무별 노동 실태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급여 직급액이 지난 4월 이후 4개월째 1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혜자는 지난 5월 이후 7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되며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올 3월 이전 고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동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는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시행령이 유효한가를 두고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시행령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 노조 해산에 가까운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시행령이 상위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역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6일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유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5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은 노사가 협의해 근무 시간 이후에 회사의 전화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그리스 및 아일랜드 정부 또한 원격 근무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벨뷰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 1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4일 보도했습니다. AP는 이런 상황을 두고 벨뷰가 곧 아마존의 비공식적 제3의 본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연간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25일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으로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합니다.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첫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가라앉지 않으면 항공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퇴근 후 활동에 유의하라는 회사 측의 경고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손해배상 또는 인사 불이익 등을 주겠다는 직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 활동이더라도 유흥업소 방문 등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뒤 코로나 확진을 받아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